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취방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 자취를 시작한 지 2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자취방을 구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과정과 팁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할 말이 조금 많아가지고 영상을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 오늘 영상은 집 구하는 거부터 집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집을 구하고 싶으실 거예요. 집을 구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거리인데 직장과의 거리, 뭐 학교 위치나 편의시설, 교통편이나 고려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앱, 뭐 직방이나 집토스,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앱을 통해서 다양한 매물들을 보고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 근처 지하철 위주로 조건을 맞추고 내가 생각한 옵션들, 원룸이나 투룸,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빌라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보증금과 월세도 맞추고, 옵션들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조건을 맞춰가지고 검색을 할 거예요. 집을 보는 거는 최소한 못해도 3주 전쯤부터는 방을 미리미리 봐둬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루 이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최대한 많은 매물들을 비교하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두고 많은 매물들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집을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집이 몇 살이냐, 집의 나이, 사용 승인일, 그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했었어요. 보통 집을 지은 지 오래됐을 경우에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세월이 지난 만큼 벌레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플 조건 맞출 때 사용 승인일자를 5년 이내로 설정해놓고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에 융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보통 융자금이 없는 집을 선택하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뤄드릴게요. 이제 어플로 조건을 맞춰놓고 매물을 이렇게 살펴보다 집이 딱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거 매물 한번 보고 싶다. 부동산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직방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처럼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본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뚜루루 전화 걸고 탁 봤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직방에서 윤화동 500에 50 오피스텔 매물 보고 연락드려요. 언제 집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문장만 말씀해주시면은 부동산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내가 이 부동산에서 다른 집들도 비교하면서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혹시 그날 비슷한 조건에서 다른 매물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딱 해주시면 사장님이 리스트를 이렇게 딱 짜놓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날짜랑 시간 조정해가지고 집을 보러 가시면 됩니다.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랑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만났어. 이제 집을 보러 갈 거야. 그럼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좋은 집을 구할 때 딱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될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을 보러 갈 때 부동산에서 같이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집으로 가면서 저희가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가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치안인데 너무 구석진 골목에 집이 위치하진 않았는지, 뭐 집에 방범창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집 잠금 장치는 튼튼한지, 집 주변 CCTV 설치나 현관문 CCTV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집 주변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밤에는 위험하지 않는지,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 현관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따로 계시는지 확인도 해보셔야 되고요. 소음과 방음, 집 주변에 유흥가가 많아가지고 밤에 사람들이랑 차로 인해서 소음이 심하지는 않을지 고려 해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집 쓱 둘러보고 말 건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자취방이 큰 대로변 앞에 있었거든요. 집 근처에 큰 병원도 있었는데 이제 밤낮 없이 구급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번 집을 볼 때 집 주변에 큰 병원이 너무 가까이에 있진 않은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강남이나 논현, 술집 근처에 있는 집들은 밤에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주변 건물들, 가게도 살펴가면서 집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방 위치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집 세입자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소음이 있지는 않은지, 외부 소음이 방음이 잘 되는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대로변이나 유흥가, 구급차가 자주 왔다 갔다 거리는 큰 병원 바로 앞 조금 피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우리가 오늘 볼 매물 건물 도착해가지고 우리 집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
방에 빛이 들어오나가 제일 먼저 보이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방에 빛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생각보다 사람 건강에 되게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첫 자취방에서는 하루 종일 빛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집을 빛이 안 들어오는 집으로 갔다가 조금 마음과 건강이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을 볼 때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 수 있냐면 이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게 동서남북 중 어디냐가 가장 중요해요. 보통 남향이 가장 선호하는 집 방향이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쪽이 북쪽일 때, 그때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가지고 집이 어둡고 습습하고 곰팡이가 피기 쉬운 집 방향이에요. 근데 아무리 정남향이더라도 창문 바로 앞에 건물이 있다면은 그건 소용이 좀 없겠죠? 진짜 이 빛이 집을 볼 때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집 고를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제 창문 틀과 현관문에 틈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가, 그거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집 창문이 되게 낡은 나무 창틀이었거든요. 인터넷선도 집 밖으로 연결해가지고 틈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돈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가지고 나가길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진짜 힘들었어요. 창문을 닫아둬도 자꾸 찬바람도 들어오고 현관문도 오래돼가지고 뻑뻑하고 열었다 닫으면 흙먼지 그대로 다 들어오고 이제 집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보러 갔는데 창문에 문풍지가 붙어있다. 그러면 그 집은 외풍이 들거나 단열이 부실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가 오래된 싱크대라서 찬장 위랑 이제 싱크대 바닥 그 뚫려있다면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서식지가 될 수 있으니까 집 보실 때 싱크대나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진 않았나, 창문 틀과 현관문 잘 봐두세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활용해서 수납할 공간이 넉넉한지, 벽지나 장판이 너무 지저분하진 않는지. 이제 벽지나 장판이 너무 지저분한 경우에는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리면 갈아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점. 집 보러 갈 때 부동산 사장님이나 기존에 살고 계시던 세입자분 계시면은 공과금, 가스비, 수도, 전기요금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여쭤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스비나 전기요금은 계절마다 차이가 심해서 꼭 물어보는 게 좋아요. 진짜 뭣도 모르고 이사 갔다가 전기세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다들 집 보러 가셔가지고 꼭 한 번씩 들춰보는 수도 체크. 세면대랑 싱크대, 변기, 샤워기 물 등 한 번쯤 내려보시잖아요. 한 번쯤 틀어보시고. 근데 다들 실수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틀어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물을 틀어봐야 된다는 점. 이제 변기물을 내리면서 세면대 물을 틀어보거나 그러면서 수압이 약해지진 않는지. 약간 오래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자들이 동시에 물을 많이 쓰는 출근 시간대? 그때는 수압이 어떤지도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는 언제 어디에다 버리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가보셔가지고 너무 더럽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답니다. 그리고 집안 옵션을 보는데 이제 자취를 하는 거라 가전제품을 다 구매를 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있는 건데 이제 옵션으로 보통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 뭐 옵션상으로 뭐가 있는지 본인이 필요한 거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인터넷 같은 것도 기본 옵션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 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해도 되는지 먼저 여쭤봐야 돼요. 저는 인터넷을 KT를 쓰는데 이 건물은 U+랑 계약을 해가지고 개인 거를 못 들고 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만 자취를 해봐서 다른 지역은 조금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증금 1000에 월세 5만원씩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00에 85, 2000에 80, 3000에 75 보증금 1000에 월세 5만원씩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다는 점. 그리고 관리비는 오피스텔 기준으로 한 7만원? 에서 많으면 한 15만원, 20만원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별 납부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좋은 자취방을 구하려고 알아볼 때 뭐 중요한 점들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후 다른 영상에서 계약과 이사, 공과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생을 조금 오래 산 편이 아니라가지고 빠진 내용이나 틀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DM 해가지고 연락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